여러분,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기억하시나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남매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혹한 동화로만 넘기기엔 이 이야기 속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은 바로 부모가 두 아이를 숲에 버리는 장면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을 숲에 버려야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 스푼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앤드루 도이그의 책 죽음의 역사를 통해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파헤치며 인류의 영원한 숙제 굶주림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쓰인 14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굶주림의 시대였습니다. 소빙기라 불리는 기후변화로 농사는 계속 흉작이었고 농민들은 높은 세금에 허덕였죠.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버리는 이야기는 그저 상상 속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이 실제로 겪었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록이었던 셈이죠. 이런 끔찍한 현실을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입니다. 1798년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인구는 1, 2, 4, 8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식량은 1, 2, 3, 4 산술급수적으로밖에 늘지 않는다. 결국 인구가 식량을 초과하는 지점이 오면 인류는 기근, 전쟁, 질병 같은 재앙을 통해 인구수를 강제로 조절당하게 된다는 아주 비관적인 예언이었죠. 그리고 멜서스의 이론을 증명이라도 하듯 역사는 끔찍한 사례들을 남겼습니다. 1325년 유럽에는 무려 155일간 폭우가 쏟아집니다. 모든 농작물이 썩어버리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이후 찾아온 흑사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기근 역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일 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실제로 영국은 이 논리를 내세워 식민지 인도에서 발생한 대기근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굶주림과 죽음이었죠. 정말 시장에 맡겨두면 해결되는 문제였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입니다. 센은 1943년 벵골 대기근을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당시 벵골에 쌀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쌀은 충분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그 쌀을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근은 식량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에 접근할 권리, 즉 분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실패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규모 기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야당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정부가 기근 문제를 숨기거나 방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비판이 두려운 정부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끔찍한 기근을 겪었지만 독립 후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자 대기근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약진 운동 시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숨기려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아이들을 숲에 버려야 했던 부모의 절망, 과자로 만든 집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배고픔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 생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정치적 무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멜서스의 예언처럼 인류는 자원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르티아 센이 밝혔듯 누가 굶주리는가는 종종 누가 권력을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기근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지식 한 스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